CBS 노컷뉴스 국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딱 10분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신 박용진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비 경선 과정에서 별명 하나 생기셨어요. 뭐예요? 이재명 사냥꾼.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체질이 농사꾼 체질이라 사냥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액티브한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만을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1위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독특하고 또 그 선명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세우셨던 분이라서 그 정책 검증을 한 것일 뿐이에요. 뭐 이재명 후보만을 겨냥해서 뭘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 뭐 이낙연 후보와 다른 주자들도 공포의 시간을 곧 갖게 될 겁니다. 공포의 시간. 예, 그러나 본 경선에서는 주로 박용진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박용진이 늘 얘기하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혜는 이낙연 후보가 다 가져갔다. 그래서 박용진의 대역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의 대활약이 그 예비 경선 국면에서는 1, 2위 간의 구도를 흔들어서 그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의 정책, 비전, 공약 이런 것들이 쭉 국민들 앞에 펼쳐지게 되면 저 사람이야말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온 대통령 후보구나. 이런 게 보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전체 판이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원래 별명 또 있으셨죠? 삼성 저격수. 이 별명을 갖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프레임으로 몰고 가지 마라, 상황이 변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삼성 봐주기 아니냐, 법인세 인하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비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박용진이 언제 기업 괴롭힌 적 있나? 기업의 불법 행위, 시장 교란 행위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이건희 그 두 분이 이건희 회장이 그 금융실명법 위반,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관료들의 책임, 이걸 제가 추궁했던 거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박용진이 문제라면 공정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검찰은 없어져야죠. 또 하나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대선 국면인데 수도권 집값이 뭐 잡히질 않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잡으실 보관 있으세요? 그 주거권의 안정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 공급의 문제는 대책은 뭐냐면 수도권 서울 인근에 제3도 제3 신도시를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걸로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만 1시간, 도합 2시간에서 3시간. 이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급 물량을 한다. 이게 박용진의 계획입니다.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하고 통합시킨다. 거기에 과감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간다. 이 모델을 용산과 태릉에서도 구현한다. 또 하나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 시장에서 필요한 집들의 어떤 필요한 수준, 고급화된 아파트에 살고 싶어들 하잖아요. 그분들은 시장 기능에 맡겨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이 해야 될 일과 민간이 해야 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면도의 정책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토론회 때 실제로 인생곡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롤린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사실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그 인생곡 아니에요. 그 가사도 잘 몰라요. 모든 그냥- 사람들이 의원님이 그걸 인생곡이라고 말씀해주지 않으셔서 되게 실망했어요. 아 무슨 말씀? 그럼 춤추라고 그럴까 봐서 못했어요. 이번 본경선 좀 뜨겁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그럼요. 일단 제가 가만 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후보자들 간에 인신공격하고 싸우는 건 싫어하지만 그 정책 검증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두고 내가 더 낫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준비된 것을 내놓는 거를 그걸 바라지. 서로 하하호호 훌륭하시네요.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별로죠. 추워주고 이러는 거 어느 국민들이 그걸 바라시겠어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저는 박용진의 정책을 과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어떤 빈약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검증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경선 뜨거운 여름을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말고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 정책은 조금 이상한데 이 부분은 내가 검증을 해드려야겠다 싶은 후보의 정책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 시리즈라고 엄청 자랑하셨잖아요. 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인데요.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기본자를 붙이려고 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경기도라고 하는 도정에서는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용. 기본주택을 시범단지가 있다고 주장하셨다가 그 다음 토론에서는 시범적 사업 부지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가 마지막에는 알고 보니 그냥 공공주택 기존 모델에 앞으로 이거를 기본주택형으로 해보려다라고 하는 본인의 그냥 아이디어를 거기다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기본주택에 대한 무주택의 중산층까지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고 싼 임대료로 좋은 아파트에 그것도 역세권에 이 네 가지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 곳에다가 기본주택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빈약한 얘기거든요. 의원님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야당은 아직 혼전세잖아요. 네. 이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좀 보이세요? 누가 나와도 저는 뭐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한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다. 1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한 20분? 아 20분이면 그냥 예, 예. 아니 그분은 검증할 정책도 없어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행보만 하고 있잖아요. 네. 전환 이리 갔다 정치. 저리 갔다. 아이고 저는 매우 실망했고요. 그 본인 가족과 관련해서도 뭐 가족에 대해서 뭐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대선 나가는 거 가족들한테 동의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검증도 동의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발 빼거나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고 하시는 분은 뭐 가족이든 본인의 과거의 문제든 다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만 검증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은 검증할 정책이 없네. 아쉬우시겠어요. 그래서 뭐 한 10분 10분? 정도? 네. 의원님이랑 토론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올라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근데 한번 뭐 노컷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네. 얼마 걸리나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죠. 10분 컷? 일단 중요한 건 정책 발표하시라. 예비후보 등록하셨더라고요. 네. 대통령 후보. 그러면 이제 정책 발표 하실 텐데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과연 우리가 탄소 중심으로 가야 될 건지 그렇죠. 탄소 중립으로 갈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죠. 의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1분 드리겠습니다. 그 박용진의 도전이 무모하기도 하고 또 잘 납득되지 않는 도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도전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희망을 좀 가지시기를 솔직히 기대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오바마나 마크롱 같은 젊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나라고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구태 정치이고 낡은 정치로만 가고 있나 싶은 분들에게 그래도 결이 좀 다른 사람, 구박을 받고 문자 폭탄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하고 또 할 일은 꿋꿋하게 해왔던 성과를 보이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반드시 변화시켜내고 한국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희망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